오늘은 상세 페이지 챌린지를 진행했을 때 최종 피드백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상세 페이지 디자인 피드백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실제로 챌린지를 진행할 때에는 벤치마킹, 초기 기획안, 스토리보드 템플릿 활용, 그리고 마지막 피드백까지 모두 진행이 됩니다.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보면 이 템플릿을 활용해서 디자인까지 완성시킨 예시인데요. 이것도 너무 좋지만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기획하면서 완성시켜 나가볼게요. 우선 오늘 피드백해볼 제품은 애견 방수 패딩입니다. 기획 코멘트, 디자인 팁, 촬영 팁으로 나눠서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인트로 영역, 상세 페이지 상단 부분이에요. 보면 이 겨울철 댕댕이를 위한 혹은 방수 패딩을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제품의 차별성과 소비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수정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 애견 패딩은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지만 우리 제품이 또 고민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더 특별하다는 차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정리해봐도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 상단에는 이 제품의 핵심 포인트와 차별화된 우리 제품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 단순히 고민을 해결한다는 것보다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같이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방수 패딩은 겨울 산책할 때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 이 반려견을 키우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겨울 산책할 때 추위 때문에 감기에 걸린다거나 강아지가 불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서 반려견 겨울철 건강관리 그리고 산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우리 제품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내 봅니다. 다음은 디자인 팁입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에 어울리는 활기찬 색감과 또 브랜드 컬러를 참고해서 이렇게 톤앤매너를 맞추는 게 좋고 또 레이아웃은 직접 눈으로 비교할 수 있는 템플릿을 골라서 완성시켜 줍니다. 촬영 팁은요. 일반 패딩과 방수 패딩의 차별성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방수에 취약한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또 반대로 자사 제품의 소구점을 확실히 알 수 있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방수가 잘 되는 음짤로 촬영해서 연출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전문가 또는 판매자라면 사진 촬영을 맡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추가로 AI를 활용해서 이런 설명과 함께 이미지도 같이 만드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실제로 글과 함께 사진 예시를 같이 정리해준다면 더 쉽고 빠르게 촬영이 끝나겠죠? 다음 파트에서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좋지만 이 제품이 의류이기 때문에 제품 특성상 디자인이나 입었을 때의 느낌 등을 이 사진 중간중간 같이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품 촬영 방식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소구점을 정리해도 좋지만 이 제품이 필요한 타겟층과 또 고민이었던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기획해도 좋아요. 조금 더 공감하기 쉽게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냥 방수 기능이 아니라 눈과 비 오는 상황에도 방수 기능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나머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디자인 팁은요. 디자인은 또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야겠죠. 저는 이 소구점을 한 번에 잘 보여줄 수 있는 템플릿을 골라봤어요. 보면 먼저 제작한 디자인보다 설명이 많아서 글씨가 좀 작아졌죠. 이런 경우 디자인할 때는 체크 포인트의 아이콘은요. 이렇게 아예 제목 영역에 위치를 해주고 정렬은 2줄로 통일감 있게 잘 읽힐 수 있도록 맞춰줍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폰트를 키워주고 중요한 부분은 컬러를 좀 다르게 해서 마찬가지로 폰트를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2줄 많은 글씨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구분선으로 구간을 나누는 게 훨씬 더 가독성 있게 보일 거예요. 마지막 촬영 팁인데요. 아까 상단에 우리가 기획했던 내용처럼 이 파트에서는 따뜻한 방수 패딩을 예쁘게 입은 강아지 모델 컷을 촬영해도 좋겠죠? 저는 조금 더 응용해서 AI를 활용하고 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겨울이라는 걸 강조하면 좋으니까 소스를 하나 넣어주면 좋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눈이 내리는 듯한 이런 소스를 같이 넣어줘도 훨씬 더 상황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내가 소비자의 입장이라면 매력적인 상세 페이지와 제품 이미지 또는 영상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이 실제로 사용해본 분들의 리뷰를 무조건 참고하고 싶을 거예요. 리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당연한 파트지만 내가 고객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기능이나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사전에 벤치마킹을 하고 또 상황별로 설명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내용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말풍선을 넣어줘서 상황별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 처음 판매를 한다고 하면 리뷰가 없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리뷰보다는 이 제품을 사용할 만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타겟층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꾸며줘도 좋아요. 네, 그리고 디자인 팁은요. 애견 제품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의류 제품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디자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애견이 입었을 때의 사진과 또 자연스럽게 기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레이아웃을 나눠봤어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 구성을 해봐도 좋겠죠? 촬영 팁은 사실 리뷰는 직접 우리가 촬영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해주신 분들의 리뷰 중에서 이 제품의 장점, 즉 소구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부터 제품의 소구점을 보여줄 때예요. 상세 페이지 상단에서 브랜드의 차별성과 소비자의 고민을 해결해줄 내용을 보여줬다면요. 이제부터는 이 제품의 신뢰도를 훨씬 더 높여줄 기능을 소개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상세 페이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상세 페이지의 종류는요, 스토리, 정보, 캐릭터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기능과 소재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성 파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 위주의 어조를 표현했지만 판매 상황 또는 플랫폼에 따라서 어조를 살짝만 바꿔서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와디즈 펀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야기를 하듯이 설명하는 상세 페이지가 주로 표현이 되는데 그 이유는 초반에 집중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읽어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추운 겨울 또 따뜻하게 완벽한 보온 기능, 이 멘트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벤치마킹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이 패딩을 사줬는데 활동할 때 불편해 보여요. 겨울에 입혔는데 아기가 떨고 있더라고요. 이런 벤치마킹한 내용을 보면서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따뜻한데 가벼워서 우리 강아지가 입을 때 불편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카피라이팅 공식에 맞춰서 한번 써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카피라이팅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따뜻하면서 가벼운 패딩은 없을까? 또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먼저 제시하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요. 두 타입으로 카피라이팅을 만들고 다양하게 디자인을 완성을 시킬 수 있어요. 결국 여기서 핵심은 소비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품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자연스럽게 스토리로 연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고요. 디자인 팁은 비교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 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더 높이고 또 이 제품이 왜 더 특별한지 어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촬영 팁은 여기 일반 소재 같은 경우는 스톡 이미지나 AI를 활용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줘도 좋겠죠. 직접 촬영을 할 필요 없이요. 그래서 저는 AI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사용 가이드인데요. 제품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쉽게 착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당연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디자인 팁은요. 두 가지 레이아웃으로 나눠서 이렇게 완성해줬어요. 사용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이 지금처럼 두 가지 정도라면 위아래로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죠? 그리고 촬영 팁은 스텝 2로 나눠서 짧게 입고 끝나는 장면으로 움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멘트를 작성해 줬습니다.
네, 다음은 제품 디자인을 보여주는 파트인데요. 제품 디자인을 그냥 옷을 입고 있는 강아지만 따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카피라이팅 문장을 눈 오는 날에도 끄떡없는 따뜻한 방수 패딩의 기능과 함께 같이 보여주면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연출을 해줬어요. 그리고 디자인 팁은요. 실제 쇼핑몰처럼 강아지들이 입었을 때 의류 핏과 또 기능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두 파트로 나눠서 보기 좋게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네, 마지막 촬영 팁은요. 이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게 조금 신경을 더 써서 예쁜 강아지 모델들 있죠? 이런 모델들을 활용해서 찍어주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AI를 활용을 했는데 이렇게 예시 이미지를 만들고 강아지 모델이 입고 있는 제품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눕기 이미지로 강조를 해줍니다. 제품 구성인데요. 패딩을 입히는 경우는 보통 산책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꼭 필요할 것 같은 매력적인 사은품을 제시해 봅니다. 디자인 팁은요. 패딩이 메인 옵션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게 상단에 위치를 해주고 또 LED 목줄이 특별하게 제공되는 사은품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글씨도 좀 말풍선처럼 써줬습니다. 네, 이렇게 디자인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또 제품 자체에 집중을 해볼 수 있도록 깔끔한 눕기 컷으로 이렇게 제품을 조금 더 강조하고 제품 구성을 보여주면서 한 번 더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전환 문구를 넣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끝에 마무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제품을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이렇게 저는 우리 아이도 스타일리시하게 코디해주세요 라고 적어봤습니다. 사소하지만 디테일하게 넣어주는 것도 좋겠죠? 네, 마지막은 제품 정보인데요. 의류 제품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또 혹시 모를 문제점들을 이 FAQ를 통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려견마다 다를 수 있는 사이즈를 고려해서 체형별 사이즈도 디테일하게 적어줍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런 이미지 있죠? 이것도 수익화 디자인의 이 제품 정보 파트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템플릿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제품에 맞게 바로 바꿔보면 조금 더 디자인이 편리해지겠죠? 그리고 촬영 팁은 제품에 컬러가 있다면 컬러별로 눕기 컷을 촬영을 해도 좋고 만약 없다면 미리 사이즈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이 방수 패딩에 대한 제품 정보 핵심 포인트는요. 자주 묻는 질문과 제품 사이즈의 디테일한 정보를 함께 보여주면서 소비자들이 잘못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사실 처음부터 벤치마킹 또 기획을 잘 하시면 템플릿을 가지고 더 쉽게 완성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은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때 어떤 부분에 핵심 기준을 둬야 하는지 제가 기획 코멘트를 통해 설명을 했고요. 또 기획한 내용을 디자인으로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디자인 팁과 촬영 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오늘 피드백해본 상세 페이지를 처음부터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벤치마킹, 초기 기획안 작성, 카피라이팅 공식을 이용한 스토리 작성화, 템플릿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완성하는 것까지 총 4단계로 디테일하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화 디자인을 통해 챌린지를 신청하시면요. 디테일한 강의와 함께 완성된 디자인, 최종 피드백으로 더 여러분들이 기획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분야뿐만 아니라 푸드, 뷰티, 교육, 스포츠, 레저, 리빙 등 다양한 분야별로 기획한 내용, 차별화된 제품의 소구점, 즉 USP를 강조하고 쉽게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과정까지 우리가 다 배우실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완성하실 때에는요. 조금 더 소구점을 더 많이 강조를 하면서 보여주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런데 오늘은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으니까 오늘 내용을 통해서 완성도를 더 많이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해 주시면요. 앞으로 업데이트될 유익한 강의들도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